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효과적인 모바일 UI UX 만들기 챕터 2의 1강 시간으로 코딩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CSS와 그리고 HTML, 자바스크립트, jQuery 위주로 해서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화면단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코딩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1강 내용들에 관련된 텍스트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리게 되면, 자, 지금처럼 원뎁스 메뉴를 제작하는 기초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 박스 스타일에 따른 제작 방법들, 그 다음에 투뎁스 메뉴를 제작하는 방법들, 그리고 SNS 영역을 제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CSS와 그리고 HTML에 관련된 학습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모바일 코딩을 할 때 아주 기본적인 포맷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에 목차별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요. 9번 단계까지 되어 있죠. 자, 9번 단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하나하나 공부해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저희가 이제 포맷에 관련된 스타트 내용들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스타트 폴더 안에는 베이직 언더바 템플릿.html 문서가 이렇게 공유가 되어 있죠. 작업 환경을 한번 알아보면 일단 아톰 에디터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아톰 에디터는 굉장히 가볍고 그 다음에 서버를 세팅하지 않아도 로컬상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그런 에디터가 되겠습니다. 자, 아톰 에디터는 저희가 이제 다운로드를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쉽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하는 브라우저는 지금처럼 크롬 브라우저를 테스트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바일로 볼 때는 일단은 이제 저희가 모바일 뷰 기능, 그러니까 개발자 모드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개발자 모드에서 F12번, 그러니까 에디터 기능을 한번 눌러 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바일 뷰 기능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모바일 뷰 기능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는 거죠. 자, 지금처럼 여러 가지의 그런 옵션들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크롬에는 디버깅 기능들이 강력한 옵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레퍼런스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사이트 상에서 URL로 매번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자, 제일 먼저 저희가 이제 수업 소스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은 자, 스타트 폴더 안에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만들어보는 CSS의 기본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자, 몇 시간을 이렇게 치중해서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이런 내용들은 모바일 사이트를 제작하는 아주 기본적인 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게 되면 자, 베이직 언더바 템플릿, 자, 현재의 파일로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이제 기본적인 포맷 형식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 자, 포맷 형식을 한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기본적인 포맷은 사실상 여기서 저희가 HTML을 어느 정도는 알고 지금 수업 내용에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하시더라도 현재 강좌를 잘 들으시게 되면 수업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HTML과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의 역할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일단 HTML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이런 형식을 가질 수 있는 포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가 메모장을 통해서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자, 웹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게 되면 자, 제일 먼저 자, 웹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웹 화면.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는 건 모바일이니까요. 모바일 웹 화면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바로 HTML이라는 포맷이 있습니다. HTML은 화면 구조를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뼈대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차륵을 만들다 보면 차륵 같은 이런 어린 시절에 그런 조소품을 만들어 본 적이 있으시죠? 자, 그런 거 만들어 보실 때 기본적인 골격이 되는 철사 형식을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HTML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HTML은 기본적인 포맷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하이퍼 텍스트, 자, 마크업, 자, 랭귀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거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 링크 텍스트에 관련된 이런 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법들은 바로 CSS라고 하고 있습니다. CSS는 기본적인 이런 그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법들이 되고요. 스타일이라는 건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를 의미하게 되죠. 박스의 형식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박스에다가 어떤 컬러를 칠해줄 건지 그런 것들을 지정하는 기본적인 포맷이 바로 CSS 포맷이 된다라는 거죠. CSS는 자, 스타일 시트의 나열이다. 그래서 스타일에 관련된 부분들을 나열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스타일 시트라는 건 뭐 스타일 양식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나열한다 라고 해서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약자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동적인 구현은 자바스크립트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jQuery 플러그인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jQuery 플러그인스로 저희가 간단한 이런 동적인 구현들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모바일 웹 화면 구성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 개의 언어 구조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부할 과목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학습 언어는 지금처럼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공부할 과목들은 잠깐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HTML 구조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HTML 구조는 다음과 같은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 HTML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자, 지금처럼 일반적인 HTML 태그 형식을 가지고 있고, 자, 태그는 이렇게 닫히는 형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태그 형식은 이렇게 완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안쪽에는 기본적인 골격은 헤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헤드 이렇게 해서 헤드 부분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디 부분, 바디는 본문 형식을 의미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바디 형식과 헤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저희가 이제 여기 HTML에도 버전이 있습니다. 버전에 따른 내용들을 전개해 나갈 때는 기본적인 형식이 HTML5 버전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 독타입이라고 지정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HTML이라고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이 버전 자체가 HTML5 버전임을 표시해 주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이제 헤드 구문 안쪽에서는 처음에 선언부에 따른 내용들이 헤드부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본문 형식은 바디부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포맷들을 이렇게 공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해당하는 헤드에는 기본적인 설정 부분에서 맵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자, 일단 타이틀 부분이 있습니다. 타이틀은 일단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냐면 제목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인 형식에서는 이렇게 자, 원뎁스 자, 메뉴의 제작 1번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물론 이제 들여쓰기나 이런 것들은 개인이 제작하시기 나름이고요. 자, 지금처럼 만들어 놓으시면 자, 브라우저로 한번 보겠습니다. 만들어진 내용을 저희가 브라우저로 크롬 브라우저로 한번 볼게요.
자, 지금처럼 일반적인 코딩 형식이 자, 본문 형식도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볼게요. 크롬에서 여기서 자, 베이직 자, 원뎁스 자, 메뉴의 제작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놨습니다. 자, 만들어 놓게 되면 저희가 더블 클릭으로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보시면 해당하는 텍스트가 전달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는 형식들을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여기서처럼 자, 메뉴 형식을 텍스트로 정상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save as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게 되면 자, 해당하는 파일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저장 포맷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저장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또 인코딩도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인코딩은 일반적으로 UTF-8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UTF-8 코딩으로 UTF-8은 한글 표현하는 그런 표시 방법이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보게 되면 저희가 이런 메모장 같은 데서 한번 열어보시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메모장으로 현재 프로그램을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게 되면 그러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한번 해보시면 UTF-8 코딩으로 돼 있죠. 만약에 ASCII 코드 방식으로 만약에 저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인코딩이 바뀌었죠. 요거 한번 자, 새로운 파일을 열어놓고요.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픈 파일로 지금 베이직 템플릿을 열었고요. 문서 구조에는 크게 틀린 부분은 없지만 자, 문서를 열어보시면 이게 한글 표현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방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코딩 자체에서도요.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인코딩 방법을 자, 여기에 아톰 프로그램에서도 인코딩 방법을 지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이 해당하는 HTML 포맷을 여기서 인코딩 방법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UTF-8로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코딩 방법을 여기에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게 되면 자, 깨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 연결 프로그램에서 다른 브라우저로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게 돼도 깨지지 않죠. 근데 한글 지원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한글 지원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폰트를 지정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대로 된 문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어떤 작업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작업 과정은 지금처럼 이 파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저희가 한글을 표시하기 위한 정확한 한글 표기 기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메타라고 합니다. 메타라고 하는 내용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식으로 자, 캐릭터 셋이라는 부분으로 지정을 했고요. 자, 여기서는 자, UTF 다시 8번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UTF 8번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은 본문 문서가 이렇게 저장된 공간이 열리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한글 표기를 한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저장하실 때 UTF-8로 구조를 만드시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인코딩을 UTF-8로 놓으시는 거 두 가지 방법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처럼 메타는 해당하는 문서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인포메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글 코딩을 지원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뷰포트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뷰포트라는 정보를 잠깐 알아보게 되면 저희가 뷰포트라는 거는 저희가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뷰포트에 따른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뷰포트를 지금처럼 기본적인 포맷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자, 뷰포트라는 건 일단은 네임 뷰포트, 그 다음에 컨텐트, 위드를 디바이스 위드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고요. 기본적인 크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니셜 스케일은 0으로 두겠다는 거죠. 1.0으로. 그러니까 한 배의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자, 모바일 사이트에서 보시는 것과
그 다음에 PC 사이트에서 보시는 내용이 동시에 똑같이 보이고자 할 때 이런 구조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니셜 스케일을 1을 쓰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되는데, 자, 이걸 왜 작성하는지 저희가 이제 비호로 한번 볼게요. 저희가 H1번으로 한번 이 부분을 코딩해 보겠습니다. 자, H1번은 일반적으로 타이틀을 작성할 때 쓰는 태그가 되고요. 자, 뷰포트가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PC 사이트와 모바일 사이트를 비교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이제 뷰포트를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을 하고 있죠. 자, 뷰포트를 만들어 놓고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그러면은 일단은 뷰포트를 만들어 놓고요. 브라우저로 한번 볼게요. 저희가 여기 현재 브라우저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열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H1번이 현재 브라우저 사이즈에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보통 H1번은 타이틀 형식을 갖고자 할 때 쓰는 형식이 바로 H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H1번 형식은 지금처럼 이렇게 타이틀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바일 테스트를 할 때 모바일 테스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저희가 개발자 모드, 크롬 개발자 모드로 가신 다음에요. F12번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서 모바일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바일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의 브라우저 사이즈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아이폰 678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실제 378 사이즈의 구조로 지금 보이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근데 항상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만약에 뷰포트가 이런 식으로 코드 처리가 된다. 코드 처리가 된다라는 건 이 부분을 지금 코드화 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코드화 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이고요.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브라우저로 한번 보겠습니다. 브라우저로 보게 되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실제 사이즈보다 작아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바일과 PC가 다른 양상으로 보이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모바일과 PC가 동일한 스케일로 보이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필요한 내용이 바로 뷰포트가 되는 거죠. 모바일에서도 아까 전에 PC에서 보시는 375 사이즈가 그대로 전달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처럼 뷰포트 메타가 없게 되면 꼭 전체 사이즈를 축소시켜 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뷰포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뷰포트를 작성하시게 되면 모바일과 PC 사이트를 동시에 보이고자 할 때 동일한 해상도의 기준으로 보이고자 할 때 정확히 얘기하게 되면 유사한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사한 크기로 보이고자 할 때 지금처럼 메타 태그를 쓰게 되는 거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지금 PC와 그리고 자, 모바일을 동일한 해상도 유사한 해상도로 하겠습니다. 유사한 해상도로 보기 위해서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해 놓을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는 약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자, 네임에다가 캐릭터 셋, 그 다음에 컨텐츠의 UTF-8 이게 원본이고요. 지금처럼 캐릭터 셋은 UTF-8 이렇게 써지는 거는 지금 HTML5가 업버전이 되면서 저희가 이렇게 약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이 되고요. 원래 형식은 네임과 그 다음에 컨텐트 형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뷰포트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width는 디바이스 width다. width는 요걸 이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기 크기는 1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크기를 키웠을 때 이걸 바로 맥시멈 스케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맥시멈 스케일은 1이다. 이런 정보대로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통 스크롤 마우스 개념이 바로 손가락이죠. 그래서 모바일에서 확대를 했을 때 커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옵션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이 변경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메타 내용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다가 어떤 스타일을 지정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 방식이 지정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스타일을 외부 스타일로 지정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REL의 스타일 시트에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href 여기다가 이제 경로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테스트상으로 현재 문서를 기본적인 이런 포맷을 가지게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포맷들을 가지게 하는 방식은 바로 자 스타일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제 여기다가 스타일 타입이라고 해서요. 텍스트 CSS 이렇게 적으셨는데 지금은 이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HTML5 업버전이 되면서 스타일 부분은 작성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완성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돼서 해당하는 스타일 형식까지 이렇게 추가 형식들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외부 스타일을 링크하기 위해서 저희가 웹 폰트를 링크해 보겠습니다. 자, 웹 폰트는 기본적으로 외부에 있는 스타일을 불러오는 방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자, 일반적인 구글 폰트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 폰트는 일반적인 이런 폰트에 따른 스타일들을 지정해서 불러와서 사용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폰트 체계는 이렇게 외부로 불러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일반적인 한글 폰트와 그 다음에 영문 폰트를 불러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문 폰트는 로버토체를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폰트를 검색해 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폰트 내용이 뜨게 되고요. Select this font 클릭을 하게 되면 그러면 폰트 내용이 여기 내장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건 오픈 산스 폰트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오픈 산스. 자, 그래서 오픈 산스는 여기서 검색을 하셔도 되시고요. 오픈 이렇게 하게 되면 검색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 현재 있는 폰트들이 이렇게 내장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폰트에 따른 형식들은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링크의 포맷대로 해당하는 CSS를 링크를 걸어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외부 폰트를 링크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 버튼을 눌러서 저희가 원하시는 그런 다양한 폰트 형식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형식은 4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300 이탈릭, 그 다음에 400 이탈릭, 600 이탈릭, 그 다음에 700 이탈릭, 800 이탈릭까지. 자, 이렇게 쓰게 되면 폰트가 이제 이렇게 내장이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사용 가능한 이런 폰트만 몇 개 이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 폰트만 400까지. 자, 800도 하나 추가해 놓는 걸, 700도 하나 추가해 놓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돼서 추가된 폰트들은 여기서처럼 이렇게 복사하시고 나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문서로 돌아와서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폰트 형식들을 취하게 되면 일단 링크 소스가 이렇게 걸리게 되고요. 자, 물론 REL이 이 연결 방식을 의미하게 되는데 앞에다 써도 되고 뒤에다 써도 되고요.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옵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딩을 이렇게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는 저희가 이제 폰트를 쓰게 되면 한글 폰트도 또 지원해야겠죠. 여기에 있는 폰트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글 폰트를 또 써보게 되면 그러면은 한글 폰트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들어가 보면 그러면은 여기서 노트 산스 KR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이 폰트도 한번 설정을 해보면 자, 노트 산스 KR은 기본적인 형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은 여기에 기본적인 옵션들이 체크가 돼 있고요. 자, 체크되어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베드 형식을 사용하게 되고요. 자, 폰트가 두 개가 내장이 된 거죠. 기본적인 폰트, 영문 폰트와 그 다음에 한글 폰트 두 개를 이렇게 내장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다 쓰진 않겠지만
한글 폰트는 조금 이렇게 많은 두께를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두께 형식으로 지정을 해놓고 이렇게 해서 폰트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PC 형식과는 폰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기본적인 폰트 형식들을 내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폰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여기에 지정된 폰트를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보게 되면 자, 기본적인 스타일을 지정하는 것들을 저희가 리셋 CSS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HTML에 따른 이런 코드의 주석 거는 방법들은 이런 식으로 주석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CSS 방식은 이렇게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코드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걸 리셋 CSS라고 하는데 바로 초기화 CSS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자, 초기화 CSS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고요. 자, 초기화 CSS는 일단은 여기에 자, 바디란을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바디를 적게 되면 바디 구문을 이제 스타일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 기본적인 바디 형식에서는 마진과 패딩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마진이라는 건 외부 여백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패딩은 내부 여백. 이렇게 해서 내부 여백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외부 여백과 내부 여백까지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글꼴을 지정하게 되는데 글꼴 정의 방법은 바로 자, 폰트 패밀리로 글꼴 지정하게 됩니다. 글꼴 지정하게 되는 방식은 아까 전에 이 웹폰트에서 지정한 방식과 동일하게 여기서처럼 자, 여기 오픈산스와 노트산스 KR 이런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자, 두 개의 폰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일단은 영문 폰트는 먼저 이런 식으로 지정을 시켜 놨고요. 그 다음에 한글 폰트는 이 다음에 다음 공간에다가 이렇게 에디터 내부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공간 이동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잘라내기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형식을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일단은 이제 여기에 따른 이런 형식을 취해주게 된 거고요. 그래서 폰트는 오픈산스와 그 다음에 노트산스 KR. 자, 영문일 경우에는 오픈산스의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한글일 경우에는 노트산스 KR 이런 식으로 문서를 세팅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폰트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1EM으로 지정해 놓고 쓰고 있고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초기화 CSS를 작성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UL 형식이라고 하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작성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바디 구문이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문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영어로 이렇게 작성이 되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각각의 폰트들이 다르게 지원이 되죠. 이건 오픈산스를 지원받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기서처럼 이렇게 노트산스 KR 폰트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렇게 폰트를 지원한 이유는 저희가 다른 브라우저에서 열어보더라도 아까 전에 IE에서는 폰트가 깨졌었죠. 여기서 깨지지 않은 폰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자, 깨지지 않은 폰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폰트를 일률적으로 모든 브라우저에 동일하게 브라우저뿐만이 아니고 디바이스에도 동일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한글 폰트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한번 맞춰봤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 단계는 바로 리스트인데 보통 이제 리스트를 만들 때요. 저희가 태그 형식을 간단하게 공부해 보면 자, 보통 리스트 형식으로 메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개의 중복되는 컨텐츠 아이템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디자인 잡을 때 챕터 1번에서 여러 개의 아이템들을 디자인 잡아본 적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구현할 때 저희가 리스트 아이템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리스트 아이템을 한번 구현해 보면 저희가 이제 일단은 개행시키기 위해서 BR 처리를 이렇게 했고요. 자, 리스트 아이템은 자, UL과 이런 형식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UL이나 혹시 OL 이런 형식으로 리스트 아이템을 작성하게 되고요.
자, UL로 작성하셔도 되시고 OL로 작성하셔도 되시고요. 자, 안쪽에는 저희가 이제 리스트 요소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li에 자, 이렇게 1번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놨고요. 이런 요소들을 3개 정도 이렇게 비순차 목록이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요. 자, 비순차 목록을 이렇게 3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OL에다가는 순차 목록을 만들었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ordered list 1번 자, 이런 방식으로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으로 이렇게 오더 리스트와 언오더 리스트 이런 방식으로 브라우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렇게 분리 형식으로 지원되거나 아니면 숫자 방식으로 지원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분립 방식과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지원돼서 모양들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스타일을 지정할 때는 저희가 UL이라든지 OL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이제 여기에 따른 이런 스타일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메뉴를 만들거나 아니면 리스트 아이템을 만들거나 할 때 어떤 이런 리스트업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리스트 스타일을 타입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이제 보통 논으로 지정하는 거죠. 논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런 불린 요소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 아이템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공간 여백 생기는 거. 공간 여백은 여기서처럼 자, 마진을 0으로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패딩을 0으로 줘서 공간 여백을 없애버리는 거죠. 공간 여백을 없애서 자, 타입 설정은 이렇게 CSS 타입 설정을 이렇게 만들어 보게 되면 그럼 기본적인 이런 타입으로 일반적인 리스트업을 하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다가 저희가 A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를 만들어 보면 여기에다가 A 타입으로 A, href 하면서 링크를 처리한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 타입을 지정하게 되면 자, 여기서 href 이런 식으로 이제 헬프 기능을 활용해도 됩니다. 자, A 타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A 타입을 지정해 보면 그러면 스타일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죠. 자, A라는 건 앵커를 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링크를 처리할 때 A 타입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A 타입에 따른 리스트를 지정해 보면 그러면은 여기서처럼 이런 식으로 밑줄이 그어지면서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보라색의 텍스트로 구현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보라색의 텍스트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보라색의 텍스트를 일반적인 텍스트 형식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를 초기화 CSS에서 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타입을 지정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 밑줄 속성을 없애야 됩니다. 여기서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논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헬프에서 찾아갔고 그 다음에 컬러도 보통 검정으로 이렇게 해서 검정으로 지정하게 되는 거죠. 검정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기본적인 포맷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기본적인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검색을 하시게 되면 검색하셨을 때요. 여기에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통 기본 CSS 아니면 노멀라이즈 CSS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보통 초기화하는 CSS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이 에릭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것을 사용해서 일단은 기초적인 그런 CSS를 정의하고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작업 방법이 되고요. 자,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아주 기초적인
현재 문서를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여기서처럼 스타트 1번이 되고요. 그래서 스타트 1번으로 여기에 단계처럼 하나하나 HTML 태그 구조와 그리고 CSS의 스타일 구조들을 하나씩 공부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효과적인 모바일 코딩을 위해서 기초적인 문서 작업을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자, 물론 문서 포맷을 정상적인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메타와 그리고 정보들이 필요하겠지만 여기까지 해서 간략하게 예제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단계들을 제작을 해봤습니다.